로 로그인 되어 있을 때의 홈 화면이라 보시면 돼요. 처음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토리 만들기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167페이지 부분에 있는 페이스북에서 홍보하기 스토리라는 기능인데요. 자, 스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친구들에게 24시간 동안 노출이 되는 부분을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토리를 만들게 된다면 24시간 후에는 스토리가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답장이나 공감은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라는 거를 만드는 이유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게시글을 적으면 친구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뉴스피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른 글들이 쌓이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 상단 부분에 배치가 돼서 보이다가 뭐 다 본 경우는 이제 뒤로 밀려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내 로고 같은 게 계속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한테 좀 더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토리라는 것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고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스토리 만들기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본인 그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개인 계정에서도 스토리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뭐 노출이 된다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스토리 만들기 여기 이제 눌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토리는 사진 스토리랑 텍스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뜹니다. 저희는 167페이지를 참고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스토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AA라고 적혀 있는 텍스트 스토리 만들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왼쪽 텍스트 창에다가 내용을 적을게요. 네. 자, 이렇게 내용을 적으셨다면 밑에는 이제 서체를 고를 수 있어요. 단순, 깔끔, 캐주얼 등의 서체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서체가 바뀝니다. 그래봤자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살짝 바뀐 거 보이죠? 그 다음 밑에서 배경을 골라볼게요. 마음에 드시는 배경 그냥 고르시면 돼요. 꾹 눌러보시면 보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되셨다면은 스토리의 공유를 눌러서 살짝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이렇게 위쪽에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한테 생기기보다 이제 뉴스피드 상단에 친구들의 게시글에 보통은 이렇게 위쪽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페이스북에 만약에 페이지에 팬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 그런 사람들의 뉴스피드 상단에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확인해 보신 분은요. 168페이지 3번에는 사진 스토리 만들기 있어요. 요거도 똑같이 스토리 만드는 건 동일해요. 여기 스토리 만들기를 누르고 사진 스토리 만들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진이 문서에 보면은 저번에 이제 쓱싹 블로그라고 저장하신 거 있으시니까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 지금 예제선 대추 사진 쓴 것 같아요. 건강 2번 사진을 열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적으려면 텍스트 추가.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입력하세요 생기죠? 여기다 적는 거예요. 글씨 흰색으로 글씨체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적을게요. 적는 거는 저는 멘트를 책과 같이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멘트를 적으실 거면 다르게 적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적으니까 글씨가 이렇게 나왔고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주시면 돼요.
만약에 스토리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넘어가게끔 하고 싶다. 그럴 때 버튼 추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샵 보기와 웹 링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 샵 보기는 뭐냐면 페이스북에 샵이라는 기능을 연결했을 때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 샵이 없어요, 현재. 자, 웹 링크 버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버튼을 더보기나 더 알아보기, 지금 구매하기 등의 버튼을 만들어서 여기다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 스토리에서 여기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그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블로그의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어떻게 뜨나? 자, 그러고 스토리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좀 공유가 돼서 올라가겠죠. 지금 여기 하나 스토리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토리가 여기 뒤에 나와요. 자, 이 뒤에 나오는 거엔 더 알아보기가 있을 거고 누르면은 요렇게 뭐 다른 뭐 스토리로 다른 어떤 연결되는 대로 연결이 되게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버튼이 커서 그런가 잘 안 눌러지네요. 아니면 내 거라서 이게 안 넘어가지나? 어쨌든 그 링크로 넘어가지게 하는 역할을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스토리 부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죠? 링크 버튼은 네. 동그라미 좀 있다가 그거 네. 삭제하는 거예요? 안 할 거면 버튼 삭제? 버튼을 삭제한다. 링크 넣었던 거를 네. 요거를 삭제하겠다. 네.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될 거예요. 올리진 않았고. 아, 올리지 않았으면 삭제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냥 삭제. 네. 네. 원래 이게 눌릴 건데 제게 지금 안 눌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거라서 안 눌리는 것 같고요. 일단 자, 그러면 170페이지 실제 PC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스토리를 넣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더 다양하게 스토리 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설문이라든지 뭐 음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스텝 2에 있는 페이스북으로 상품 공유하기 라는 부분을 참고해 볼게요. 자, 우리는 아직 뭐 상품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우리 블로그에 글을 적은 게 있죠.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적은 걸 가지고 참고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블로그 링크를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적을 거니까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 클릭해서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멘트는 추운 겨울 생각하기도 귀찮고 뭐 어쩌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대로 적으셔도 되고 다른 내용으로 적으셔도 돼요. 저는 딱히 뭐 다른 내용으로 적으려니까 제가 일상에다가 뭘 적었나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뭘로 연결할까? 이걸로 연결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이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물건을 제가 사주면서 구입 후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페이스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에 대략의 썰을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이모지 같은 것도 넣어서 꾸며주시면 좋겠죠.
멘트는 알아서 적으세요. 뭐 어쨌든 길게 적을 필요 없고 진짜 심플하게는 그냥 연습 중, 뭐 블로그 쓰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딱히 뭐 생각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은 171페이지에 멘트 그대로 적으시고요. 링크만 딴 거 연결해도 되죠, 뭐, 그죠? 네? 저랑요? 네,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꿀 그림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꾸며서 해주면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눈에 좀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모지들을 좀 자주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30대 여성 트레이닝복 또는 뭐 데일리룩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좀 적을게요. 그 다음 이 밑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가져올 거예요. 일단 멘트 좀 적어주세요. 대충 적고 밑에 이제 블로그 주소 가져올 거니까 다 적으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옆에 여기 새 탭 하나 열어서 저희 블로그로 갈게요. 네이버로 가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블로그로 가셔서 내 블로그로 가셔서 아까 게시글을 생각하고 뭔가 이제 그 포스팅을 쓰셨던 거 있죠? 그 포스팅 쓰셨던 URL을 복사할게요. 실제 포스팅 옆에 보면 URL 복사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서 URL을 복사하시고 확인. 네? 여기 블로그, 본인 블로그 가셔서 본인 그 블로그 옆에 URL 복사 있잖아요. 요거 클릭 하고 확인. 사실 이대로 책에서는 페이스북에 붙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통계 정보를 보려면 기왕이면 요건 이제 추가로 좀 더 해주셨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대로 붙여도 되긴 해요. 자, 저는 옆에 새 탭 하나 더 누를게요. 새 탭에 네이버에서 비틀리. 비틀리 사이트는 가급적이면 회원가입 해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구글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되죠. 제 자리라서. 네.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요. 왼쪽 상단에 Create New라고 보일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여기다가 아까 긴 URL을 Ctrl V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금 왔죠? 그리고 엔터. 끝났어요. 네? 여기 크리에이트 뉴 눌렀어요? 여기 누르고 링크. 그리고 여기다가 URL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자동으로 생겼죠?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LA 일산 리뷰 요게 지금 좀 전에 생긴 건데요. 요 비틀리 어쩌고 3Y 해서 나와 있는 얘를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 그러고 다시 요 위쪽에 페이스북으로 가서 아까 여기 붙일 공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렇게 짧은 URL이 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세련되게 하려면 꾸미는 때 이렇게 쓰더라 이런 예고이니까 안 꾸며도 돼요. 그쵸? 어쨌든 저는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하려면 요 밑에 이렇게 링크가 나오긴 하는데 배기가 싫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그럼 얘는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집어넣기도 해요. 물론 관련 그림이나 짧은 동영상 편집한 게 있다면 그걸 딱 넣으시면 이쁘겠죠? 아니면 아까 링크도 괜찮고요. 자, 우리는 그림을 넣지 말고요. 그냥 링크 있는 이 상태로 할게요.
자, 그러고 게시 누르시면 돼요. 네? URL이 왜 두 개예요? 게시. 어쨌든. 게시하는 겁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게시해 주세요. 그러면 링크를 넣기 때문에 요 그림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링크 그림도 클릭하면은 그 게시물로 이렇게 넘어와지고요. 그죠? 그리고 더보기 눌러서 아까 여기 좌표 요거 좌표가 사라졌죠. 이거 왜 그러냐면 뒤에 글을 안 적으면 저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게 좌표가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엔터를 치거나 뭔가 띄거나 뭔가 이제 뭘 더 적어준다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밑에 있다면 그런 문제 없이 아마 저 링크도 보일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보여요. 근데 간혹 저게 제일 밑에 있으면 사라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정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쵸? 아니면 이 밑에 이렇게 생긴 그림을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틀리를 눌러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비틀리에 나중에 와서 볼 때 여기서 몇 번 클릭이 일어났다.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지금은 3번 클릭이 일어났다로 바뀌었어요. 그쵸? 네, 제가 다 클릭했죠. 아까 하나, 둘, 3번.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클릭이 일어났고 뭐 어디서 클릭이 일어났고 3번? 뭐 한 번은 뭐 유나이티드? 이제 3번 눌렀나요? 2번 눌렀나? 뭐지? 하나는 더 클릭됐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집계도 바로 또 보실 수가 있더라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한번 눌러봤는데 네. 화면이 안 바뀌었으면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주실래요? 비틀리 화면도 새로 고침이 돼야지 바뀌어서 보일 거잖아요. 집계가 되는 게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시태그를 적었죠. 그쵸? 요 검색에다가 그 해시태그 한번 적어 보실래요? 예를 들어 제가 트레이닝복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복이라는 해시태그가 들어간 것들이 나와요. 뭐 내 것도 나오겠고 딴 사람 것도 나오겠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해시태그가 있는 것들이 검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시태그를 넣어가지고 마케팅용 글은 꼭 써셔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나온 이유가 여기 트레이닝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도. 내 거 아니더라도 딴 것들도 이 트레이닝북이라고 제가 쳤을 때 그 해시태그 있는 것들이 쫙 떠요. 이 사람은 유용한 매듭해서 올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걸 넣어놓으니까는 되게 그래도 눈에 확 띄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내가 어떤 글을 올릴 때 이런 사진들도 괜찮긴 하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 오토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차피 동영상 편집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거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자, 게시글 올리시는 거 그리고 게시글 올린 거 찾아보시는 거 잘 되셨나요? 지금 올리면서 자기 사이트에 홍보를 그런 식으로 링크 걸어갖고 그렇죠. 해시태그 잡고 그렇죠. 네. 자, 이제 연습용 그룹에 우리가 가입을 할 거예요. 연습용 그룹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찾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관리하는 그룹이 아니라. 자, SNS 이렇게 적었던가? 에이,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해요. 이거 아니고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인데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연습용 그룹이에요. 물론 이 그룹에 올리지 않고 다른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좀 아무래도 바로 그룹에다가 바로 가입해서 쓰시기가 좀 그러실까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테스트용 그룹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글이나 올리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지우고 싶다, 솔직히. 그죠? 네, 왜 이런 것들을 올리냐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보면은 수익형 블로그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퍼 나르고 그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돈을 벌거든요. 네, 얼마씩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라 이거 믿지 마세요. 네, 낚이기 참 좋죠. 참 그런 세상입니다. 네, 뭐 어쨌든 요거 그룹을 좀 찾아와 주세요. 그룹이 이렇게 치면 나와요. facebook.com 뒤에 그룹스 뒤에 SNS 좋아. 이거 혹시 찾지 못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제가 카톡에 저희 톡방에다 올려드릴 건데요. 다른 그룹에다가 원래는 더 하셔도 되지만 다른 그룹 같은 경우 가입하려면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글을 잘못 올렸다가 잘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연습용으로 쓰시라고 만든 그룹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facebook.com/groups 여기까지가 원래 그룹을 뜻하거든요. 그 뒤에 그냥 SNS 좋아라고만 적으시면은 바로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룹 가입하니까 그냥 페이스북 거기다가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만약에 검색해서 찾으실 거면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가 그룹 명이에요. 그룹 가입해도 되는 거죠. 예, 그냥 가입하기 누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뭘로 로그인 돼 있냐면 페이스북 아이디로 계정이 로그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누르면 그 아이디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계정 말고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아마 바로 승인이 되게 해놨기 때문에 가입 누르면 바로 승인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승인돼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서 게시하면 이 그룹원들에게 게시글이 갑니다. 그룹 팔로우가 그런 거죠? SNS 뭐라고?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댓글 품앗이. 그냥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만 적어도 나오지 않나요? 만약에 찾기 힘들면 그룹스 뒤에다가 SNS 좋아라고만 치시면 돼요. 일부러 좀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 품앗이 좋아요. 가져가야 돼? 이거는 제가 톡방에다 일단 올려드렸는데 링크를 이렇게 쳐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뭐 아무거나 적으실 글 적으시거나 아까처럼 아까 복사한 링크 있으니까 그냥 붙여가지고 게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후에 그룹을 복사했다 보니까 그룹이 나오네. 그죠? 아니면 뭐 그림도 찾아 넣어보실 분은 사진 동영상에서 아무 그림이나 하나 집어넣어서 올려보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그냥 게시글 적는 것처럼 간단하게 적어서 게시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계정이고 제 개인 계정도 제 그룹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계정을 열었어요. 자, 개인 계정에서 보니까 제 친구 글도 일단 보이고 이 밑에 보니까 여기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에 반찬 365씨가
1분 전에 제1시장에서 저녁 식사 메뉴 닭도리탕 재료 구입 만들기 라고 올린 게 보이네요. 그럼 제가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여기다 댓글을 적는다든지 유용한 정보면 공유를 하기도 하겠죠? 이거는 제가 적은 거였네요. 그죠? 엘리의 일상 리뷰라는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는 제 이제 다른 페이지로 SNS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에다가 반갑습니다라고 적고 사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거 여기 뜬 거 보이죠? 여기 보니까 행복을 찾아서 님이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올려줬네요. 상단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떤 거요?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올려보셨어요? 아, 그러네. 잘 올리셨네요. 비틀리로 이렇게 연결도 했고. 아,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건 했어 오늘.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이 괜찮은 글이다, 되게 정보성 글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거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룹원인데 내 그룹에 되게 좋은 글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피드에다가 공유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피드에다가 공유해서 이 친구들이 그 글을 볼 수 있게도 될 테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 글을 보고 다른 내가 가입한 다른 그룹에 공유를 하겠다 하면 다른 그룹을 선택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게 인스타그램의 바이럴 마케팅인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쫙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추가한다든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네, 대략 이해됐을까요? 그게 페이스북에서 마케팅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제 거를 올리고서 따로 그 금액적인 부분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건가요? 네, 홍보하시는 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네. 다만 요거는 이제 저희 테스트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카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막 홍보하고 그러면은 카페지기들이 쫓아내요. 네. 그쵸?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이제 멘트를 더 잘 지어서 나중에 홍보 같지 않게 그렇게 정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그런 관심사가 같은 어떤 그룹들에 공유를 하거나 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 그룹을 초대를 드렸고요. 이 그룹의 멤버는 현재 1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여기다가 글을 올리면 그분들한테 일부 도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셔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주로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나한테 속하는 고객들은 아니겠죠? 보통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SNS에다가 자기네 이제 그런 것들 홍보하고 퍼뜨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을 거라서 나중에는 요 그룹보다도 다른 그룹들에 또 가입을 하셔서 활동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선정 같은 것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룹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룹의 게시글은 이렇게 그룹원들한테 보이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잠시 여기 오른쪽 상단에 계정을 눌러서 제가 다시 저희 페이지로 전환을 할게요. 페이지 계정으로. 자, 페이지 계정 상태인데 여기 엘리의 일상 리뷰라는 요 계정을 눌러서 페이지 창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페이지 저번에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보시면요.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적은 게 있잖아요. 좀 전에. 이거를 내가 그룹에다가 퍼뜨리고 싶어요. 그럼 아까처럼 그룹에 직접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그룹에 이 페이지 이름으로 가입한 데가 있다면 공유하기를 해서
왜 덜 뜨죠? 여기 이제 그룹에 공유하게 뜰 거예요. 근데 안 뜨네 지금. 여기 그룹에 공유를 누르면 내가 페이지로 가입한 그룹들이 쫙 뜰 거예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저희 페이지에만 가입했으니까. 그쵸? 여기를 선택해서 뭐 여기다가 뭐 내가 대략적으로 뭐 글을 적거나 해서 게시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게시글을 그룹원에게 퍼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가입했는데 가입 아직 승인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저 그냥 무조건 사용되게 돼 있는데. 근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적었어요. 그러고 제가 게시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 그룹에 게시가 공유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기도 하더라. 그거 없잖아. 여기 안 보이잖아. 여기를 해놔. 선생님 그거 네.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어디요? 제가 그거 올린 거. 올린 거? 예. 뭘 올린 거? 여기다 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제가 글 하나 올렸다고 그 글을 얼마 들여서 올리라고 이렇게 뜨죠. 왜냐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잖아요. 페이지는 실제 홍보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개인 계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계정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일단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 이제 개인 계정이죠. 제 개인 계정에서 만약에 어떤 게시글을 적었다면 여기는 홍보하기라는 게 없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제 개인 계정에다가 올려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홍보하기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에 아까 만든 페이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페이지를 들어왔던 거에 보면은 여기는 게시물 홍보하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렸던 게시글 하나하나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거나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게시글 아무거나 눌러볼까요? 일단 여기 한번 눌러보고 광고센터도 한번 가볼 거예요. 게시물 홍보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게시물을 홍보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약간 약식으로 광고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게시글 자체만 홍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시물 홍보하기에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자동으로 돼 있을 거고 변경을 누르면 자동이나 메시지 수진을 늘리기 위해서라든지 참여를 늘리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늘리고자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면은 이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람들에게 크리에이티브 버전으로 자동 게재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버전이 그냥 광고 설정이나 노출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안 하실 거면 체크를 풀면 됩니다. 하실 거면 체크를 하면 되고요. 크게 역할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자, 버튼이 있어요. 우리 광고를 할 때는 이 밑에 이제 더 알아보기라든지 지금 예약하기라든지 지금 쇼핑하기와 같은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버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혹시 버튼을 안 만드실 거면 버튼 없음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페이스북을 그냥 페이스북에 내 페이지를 그냥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게시글이 바로 그냥 보이게끔 해서 사람들한테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가가게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광고라고 붙기는 하지만 광고가 아닌 어떤 정보성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입을 하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쇼핑몰을 내가 선전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때는 이제 지금 쇼핑하기거나 더 알아보기와 같은 버튼을 만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게시물이고 이 게시물 밑에 이렇게 더 알아보기라는 버튼이 생겨서 사람들이 여길 눌러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현재 해당되지 않으세요. 신용이나 고용, 주택 이런 것들이냐 라는 건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겟을 설정할 수 있게 떠요. 누구에게 타겟을 내보내겠어요 라고 해서 뜨는데 여기에서 내가 타겟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건 제가 만들어 놨던 것들이고요. 새로 만드실 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만약 새로 만들기 해보면 타겟 이름 그냥 연습용이라고 해놓을게요. 만약에 내가 게시글 적은 것이 여성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성별을 여성으로 맞추면 되고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다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전체로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네일아트 같은 게시물이면 남성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죠? 그럼 여성으로 맞춰서 내가 타겟팅을 하게 된다면 남성들한테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도달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니까요. 내가 광고 효율을 조금 더 높게 맞출 수가 있을 거고요.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 내가 원하는 고객 대상층의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나이대에 맞춰서 이렇게 연령을 맞춰주시면은 그 연령으로 제한이 돼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생, 예를 들어 뭐 2000년생에게만 해당하는 혜택,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능 때 아마 제일 많았을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를 맞춰가지고 그 나이대 학생들한테만 가게.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26세한테만 딱 보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저는 25km 반경 떨어진 데까지래요. 이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핀으로 찝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으로 잡았지만 여기서 확대를 해서 나는 이 핀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를 직접 찍겠다. 그런 것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핀에서 예를 들어 한 18km 반경 해서 이 핀을 내가 설정을 해서 넣는다 라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에 넣거나 아니면 제거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성동, 용답동, 광장동, 이 근처일 텐데. 중곡동.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핀을 설정하면 이 근처 반경에 몇 킬로 반경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홍보하겠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로컬의 경우는 멀리 부산이나 뭐 이런 데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타겟팅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세 타겟팅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 내가 뭐 뷰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원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찾아보기를 해가지고 직접 여기서 관심사나 행동,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까지는 잡기가 좀 어려울까요? 어쨌든 정보나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따져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설정하셨다면 타겟이 대략 정의가 됐을 거고요. 원하는 타겟이 됐다면 타겟 저장을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상세적으로 하실 때 상세 타겟팅까지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나이랑 성별 그리고 지역 정도만 잡으셔도 돼요. 자, 타겟 저장을 하면은 그 타겟이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되고 이 타겟을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수정 버튼 눌러서 조금 더 세밀하게 수정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죠? 내가 며칠간 광고를 할 것인지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줄수록 도달이 더 많이 되는 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드릴 예산, 일일에 얼마 정도를 예산을 드릴 건지 그거를 생각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출 위치는 페이스북하고 메신저, 인스타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메신저는 빼겠다. 그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만 광고 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픽셀은 우리가 따로 안 배웠으니까 뺄게요. 지금은. 결제 수단을 여기서 설정하고 지금 게시물 홍보하기를 하면은 한 30분 안쪽으로 이제 게시물 검수를 하고요. 그러고 홍보가 돼서 이 기간 동안 뿌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누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광고를 하실 수도 있더라. 요 정도 일단은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지금은 홍보 안 할 거니까 다시 저는 홈창으로 갈게요. 아니면 프로필 창으로 갈게요. 그래서 게시물 자체에 이렇게 게시물 홍보하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또 옆으로 보시면 이 게시물이 아니라 다른 걸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광고 센터예요. 요 밑에도 홍보하기 있죠? 똑같아요. 광고 센터는 내가 게시물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홍보할 어떤 그 마케팅용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하실 때 광고 센터에 광고 만들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동화된 광고, 새 광고 만들기, 게시물 홍보하기 등이 있는데요. 내가 새로 광고를 만들 거면 새 광고 만들기를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를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그러고 광고의 설명, 여기 적힌 이 설명인데 현재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적었던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광고 멘트랑 이제 맞게 적으시면 되겠죠. 진짜 단순하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멘트를 나중에 적으시면 되니까 참고로 보시고 여기 그냥 귀엽게 그냥 병아리 하나만 달아 놓을게요. 뭐 해시태그도 적고 막 그럴 거예요. 원래는. 그죠? 자, 요 옆에 미디어 선택 보이시죠? 여기가 이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는 위치에다가 미디어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만약에 광고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사이즈의 사진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업로드를 눌러서 지금은 마땅히 없을 거예요. 그냥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누를게요. 이거는 나중에 미리 캔버스로 페이스북에 4대5 사이즈 있죠. 그걸로 해서 만들어서 넣으시면 적당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예제 파일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를 가져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아직 가져와지고 있네요. 선택. 얘 빼고 요거 넣을 거야. 선택.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쁘진 않은데 나중에 이쁘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밑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건 요 내용인데요. 이거는 링크를 넣었을 때 그 웹사이트에 적혀 있었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부분에 그게 이제 보일 거고 이 웹사이트 URL은 제가 넣었던 블로그 주소가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홍보할 URL을 적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 홈페이지를 넣겠다 하면은 학원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웹사이트 URL에다가. 그리고 요거 버튼 레이블은요. 미리 보기에서 요 밑에 더 알아보기라고 뜰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바꿀 건지는 본인이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 URL을 넣을 때는 아마도 이게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를 넣으실 겁니다. 랜딩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뭐 기획전을 내가 만약에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획전 바로 가기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기획전 그 사이트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건, 여기에 이제 선전한 물건에 해당하는 주소를 넣는 게 맞고, 지금처럼 그냥 대표 주소를 넣는 건 아니에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특별 광고 카테고리 난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타겟은 아까 설정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리고 기간 설정하시고, 노출위치도 아까 여기서 원하시는 노출위치. 만약 내가 인스타에도 하겠다라고 하면 인스타도 나중에 체크를 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페이지랑 인스타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체크가 안 되죠. 그러고 홍보하기 하시면은 실제 이제 홍보가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페이지를 잠깐만 다시 갈게요. 왜냐면 여기 계정을 못 찾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자, 요 화면은 저희 페이지의 기본 그 프로필 화면이죠. 자, 이 페이지가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acebook.com 뒤에 프로필 php 물음표 id 어쩌고 저쩌고 엄청 길어요. 게다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명함을 만든다라든지 해서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URL을 거기다 적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 놓으려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설정 보이세요? 네. 설정을 들어가셔서 여기 이름은 페이스북의 이름, 페이지의 이름이고요. 요 사용자 URL에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영어 또는 숫자로, 영어 숫자로 적어서 저장을 좀 할게요. 영어 숫자라면 뭐 우리 별명 같은 거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저는 이걸 딴 데서 이미 쓰고 있어서 하나 1을 더 달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적어서 변경 내용 저장을 하면은 내 페이스북 페이지의 주소가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변경 내용 저장할게요. 저도. 비밀번호 한 번 더 적으려니까 적고. 보통 어떻게 적어요? 사람들은? 왜냐면 저 되게 걱정이 있거든요. 여기 좀 그래도 제일 잘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이름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바꾸신 분은요. 숙제. 이건 숙제. 아니 뭐 이거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어떻게 다시 찾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숙제 그거는. 자, 못 바꾸신 분은 바꾸어 오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돼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저도 얘기할 거. 자,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물론 우리가 공개를 해두는 게 기본이지만 공개 안 하고 비공개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자, 페이지에 대한 정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페이지 태그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전 넘어가려고요. 이제 다시 내 프로필로 다시 갈게요. 옆으로 요 부분을 누르셔도 돼요. 여기 있는 얘는 광고 관리자, 얘는 광고센터, 얘는 비즈니스 관리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와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창들이 있어서 여기 누르셔도 되지만 제가 일단은 개인 프로필 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내 프로필을 눌러서 페이스북 프로필 창으로 다시 왔어요. 자, 여기 중간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보이세요? 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뭐냐면 내 프로필에 게시글이 몇 개가 도달이 됐고 게시글에 참여를 몇 명이나 눌렀고 게시글에 새로운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팔로워는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는 메뉴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인기 게시물 올린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룹에다가 올려서 게시물 노출이 한 건 됐고요. 도달이 하나 됐고 그 참여가 2건이 일어났더래요. 실제 페이지는 지금 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올려도 실제 방문객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만약에 페이지에 글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광고를 해서 퍼뜨리거나 아까 그 광고 홍보하기 있었죠? 그걸로 이제 퍼뜨리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기가 조금 아직은 내가 금액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홍보는 제가 그룹에다 퍼뜨리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퍼뜨려서 들어온 게 게시물 참여가 2건 정도 아마 있었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에서는 대략 최근에 컨텐츠들은 어떤 게 있었고 게시글은 얼마나 도달이 됐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인사이트의 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회원님의 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에 게시물 도달된 게 몇 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보는 것도 가능해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 컨텐츠에 보시면 게시물 만들기가 따로 있죠.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고 보이시나요? 게시물 만들기 아마 들어가면 바로 보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페이지에 이 짧게 뜬 이 작은 창 게시물 만들기에서는 우리가 글을 적고 게시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메타 비즈니스 수트 플래너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데로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기에서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여기 만들기 옆에 보시면 게시물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릴스 만들기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페이지는 우리가 하나만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 했죠. 그럼 그 여러 페이지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게시하거나 일괄 업로드하는 거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게시물 만들기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게시할 위치를 여기서 페이스북을 우리가 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미디어는 뭐 여기서 사진 추가하는 거야 뭐 안 어려우니까 하나 더 보죠.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인스타그램엔 최대 10장의 사진을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여러 장을 넣거나 한 장을 넣거나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고 여러 장 넣어볼까요? 기왕에 넣은 김에 여러 장 넣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 장이 가로이냐 세로이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레이아웃 배치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리는 떴고 뭐 게시물 상세 정보에다가 글씨를 적는 거죠. 뭐 등등등 뭐 게시물 적는 거야 했었으니까. 자, 예약 옵션이 이 밑에 있어서 지금 게시할 수도 있지만 예약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요거 설명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슨 날짜에 몇 시쯤에 올리겠다. 요거를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고 예약을 해놓으면 그 시간대에 예약이 돼서 그 게시글이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실제 개인 계정에서는 이렇게 예약글을 올릴 수가 없지만 페이스북의 페이지에서는 예약글을 올려주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제가 설명드렸었죠. 거기 같은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다 다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스북에 따로 올리고 인스타에 또 따로 올리고 유튜브에 또 따로 올리고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예약 시간에 제대로 올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가 가능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예약글을 걸어 놓는다면 그 시간대에 예약이 돼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처럼 나와서 언제 이렇게 예약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내가 만약 이 글을 뭐 수정하겠다면 상세 정보를 뭐 다시 이제 게시를 한다든지 고치거나 삭제한다든지 이런 게 되고요. 여기 모든 도구로 가보면 이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서는 제품 서비스 판매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계정의 경우는 커머스로 연결을 해서 내가 여기다가 상품을 올리게 된다면 실제 이 페이스북에서도 샵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페이스북 자체에 쇼핑몰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제가 페이스북에 자취생을 예를 들게요. 여기서 보면 샵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각각의 이런 상품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누르면 실제로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보기로 넘어가서 실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그 상품을 사러 이렇게 넘어가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샵 태그라고, 샵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타 비즈니스 수트까지 들어가서 샵 같은 것도 만약 연결을 하시게 된다면 저렇게 페이스북에서도 유입이 돼서 쇼핑몰에 들어와서 상품을 살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배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시글 적을 때 좌표 보기에서 해당 게시물로 바로 넘어가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에 대해서 썰은 다 푼 것 같아요. 이제 잘 활용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인스타그램 활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부분 들어갈 거니까 가급적이면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어플을 깔아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사진 그 사이즈 하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인스타에 올리는 건 가급적이면 1대1 사이즈의 사진이 좋아요. 네, 기본이 1대1 사이즈고요. 43 사이즈? 동영상의 경우는 43 사이즈도 많이 올리기는 해요. 그리고 동영상은 43보다는 주로는 이제 릴스로 많이 올리거나 스토리로 올리기 때문에 9:16 사이즈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인스타그램의 기본 사이즈는 1대1 사이즈예요. 사진은 1대1 사이즈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